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책입니다. 벌써 11일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가장 큰 뉴스는 국정원 인사 파동이었습니다. 신문마다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건 보기보다 아주 큰 뉴스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 대표적인 인사 실패로 국정원이 거론되곤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2번 정도 잡음이 일었죠.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잡음이 들리자 윤 대통령이 칼을 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지휘부 전원을 물갈이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것도 이 미국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 뒤에 귀국하자마자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일정 이런 강행군을 마치고 26일 귀국을 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곧장 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경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검토를 다 해서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와 함께 김규현과 갈등설이 불거진 권춘택 1차장 그리고 김수현 2차장 등 국정원 인사파동의 진원지로 지목이 된 지휘부 전원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내부 감찰과 뒤이은 인적 청산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 정권 때 국정원 인사 이동이 일방적으로 벌어졌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결국 내부 갈등이 표면화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갈등이 악화할 일을 걷자 윤 대통령은 지휘부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후임 1, 2차장만 임명을 하고 국정원장은 곧바로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후임자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신임 1차장 홍장원 전 영국공사가 원장 직무 등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북한 전문가죠. 대통령실은 이들에 대해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의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얼마 전 백인동 수사 무마죄로 11억 원을 수수한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11일 초입니다. 파도 끝이 없습니다. 원체 큰 노다지 팔이니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만큼 세웠던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가 그만큼 부패를 한 것입니까? 백인동 개발 비리의 민간업자로 구속 기소된 자가 바로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 정바울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부동산 업자 이모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11월 1일 체포가 됐고 11월 3일 구속이 된 것입니다. 이 이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였습니다. 그 유창훈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이렇습니다. 이모는 지난해 백인동 개발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자 정바울에게 구속과 기소를 막아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정바울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모에게 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범행을 특정한 검찰은 이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정바울은 이 이모를 나름대로 뒷배로 여기고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백인동 로비 의혹을 포함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480억 원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에 법정에서 백인동 브로커 김인섭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로비를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인섭은 이미 77억 원을 수령을 했죠. 다만 정바울은 자신이 했다는 횡령과 배임 혐의 상당 부분을 아직도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흘러가던 수사였는데 어제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검찰이 27일 백인동 수사무마 대가 금품 수수 혐의로
고검장급인 임정혁 전 법무院수원장 등 검경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임정혁 외에도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이 총경계급입니다. 이 곽정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자 이모란자가 정바울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 원을 챙기는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초에 원래 11억을 먹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이모를 수사를 해보니 11억이 아니고 13억을 먹었는데 그 과정에 바로 이 임정혁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월 1일 이모를 체포한 뒤에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동안 정바울에게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를 했죠. 한편 정바울은 2013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백인동 개발사업 시행사 법인 자금을 약 480억 원 횡령 배만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정바울 공소장을 보면 심지어 이 조경업체 대표에게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바울은 지난 8일 법원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석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감춰져 있던 백인동 개발 비리도 이제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섭이 꿀꺽했다는 77억, 그리고 정바울이 횡령했다고 심받는 480억, 그리고 임정혁 등이 이 이모를 통해서 먹었다는 13억. 그런데 검은 돈은 그것뿐일까요? 이 백인동 개발 비리, 여기에 총 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언론은 이미 3,142억이라고 합니다. 3,142억. 엄청난 노다지판에 과연 그것만일까요? 자,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험지 출마 말이 나오기 무섭게 서울 출마를 외쳤던 하태경이 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태경이 어제 느닷없이 종로 출마를 말한 겁니다. 그동안 정청래가 있는 마포울부터 여러 지역들이 언론에 떠올랐죠. 그 말들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하태경이 노렸던 지역구는 같은 당 최재형이 현역으로 있는 종로였습니다. 당장 최재형이 현역인데 웬 흠지?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는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은 국민의힘 자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한다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강요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정치 생명을 끊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수도권으로 갑자기 선거구를 옮겨 성공한 사례는 정몽준 의원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혁신위는 물론 언론까지 희생이라는 명분 아래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해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혁신안에 아직 아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혁신안이 나올 무렵 국민의힘 중진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 해운대 지역구를 떠나겠다며 서울 출마를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하태경입니다. 그 하태경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의 한복판 수도권 중심 종로에 도전합니다.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태경이 내세운 명분은 이렇습니다. 종로에서 패배하면서부터 우리 당의 수도권 의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국회 과반 의석수도 급격히 무너졌다. 이것이 종로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로는 이낙연이 사퇴를 하면서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최재형이 아주 큰 차이로 당선이 된 선거구입니다. 당연히 같은 당 현역이 있는 종로를 과연 험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종로가 쉬운 지역구는 아니지만 험지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묻자
하태경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건 현역은 최재형 의원이 맞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난번 총선 분위기로 완전 리셋되었다. 종로는 지난 세 번에 걸쳐서 다 민주당이 차지한 지역이다. 지금 언론에서 부르는 험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기자들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험지가 아니라 같은 당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험지 출마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태경은 기자회견에 앞서 당 지도부는 물론 최재형과도 직접 만나 상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재형 의원님은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드렸던 종로에 도전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이 어떻게 막으시겠나 양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다.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의미를 선의의 경쟁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제가 하태경의 말을 문법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조금 그 답변을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재형은 인터뷰에서 출마를 양해했다는 하태경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태경의 출마 얘기는 미리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현역 의원이 멀쩡히 있는 곳을 험지라고 하면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랬습니다. 양해라는 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최재형 입장에서 당신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출마를 하느냐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하태경의 서울 도전을 두고 대통령 측근이 해운대를 노리자 하태경이 먼저 선수를 쳤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비서관 말도 있었고 대통령의 아주 오랜 부시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 직후 혁신이가 출범을 하면서 하태경의 서울 출마는 유일한 험지 출마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지 출마에 솔선수범했다는 찬사까지 받던 하태경이 숱한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가 아닌 당내 얼마 되지 않는 수도권 의원의 지역구, 그것도 비윤계인 최재형의 지역구를 선택했다는 열대름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1번지라는 종로의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종로는 아직도 대한민국 상징적인 곳인데 하태경이 갈 곳은 아니다. 출마는 자유지만 착각이 도를 넘는다. 참 재밌습니다. 자, 어제도 인용한 뉴스가 넘쳐났습니다. 윷놀이에 빠꾸도는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만 해도 솔직히 참을만 했습니다. 저도 인용을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우의 누구를 믿는지 말이 계속 심해졌습니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인유한의 입이 리스크라는 말이 이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를 밀고 있던 신문과 방송은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은경의 설화로 좌초했던 이 민주당 혁신이 전체를 밟는 것입니까? 인유한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이가 언론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기면 출범 한 달여 만에 지금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인유한은 10월 23일 김기현이 임명을 받고 고 이건희 회장의 말씀을 패러디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겠다며 아주 호기롭게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 무렵 인유한이 세문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정치지망생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가 한 말의 의미도 반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혁신위가 무차별로 내놓은 혁신안과 그리고 인유한의 광폭 행보입니다. 결국 그 여러 튀는 은행에 구설수가 잇따르며 영의 안 쓰는 혁신위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지나치게 잦은 설화입니다.
언론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푸른 눈의 한국인인 그가 처음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여의도 문법과 다른 말을 쏟아냈을 때만 해도 히딩크 같다는 극찬과 기대감이 분출됐다. 하지만 이젠 인요한의 입이 리스크가 됐다. 히딩크 같다. 이 말은 정책위 의장을 했던 성일종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인요한의 발언이 또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뉴스에서 사라져 가던 이준석을 혁신한 1호로 자 사면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띄어올린 사람은 인요한입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요한은 이준석을 품에 안겠다면서 마치 스토킹하듯 부산 토크 콘서트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요한은 이준석을 두고 준석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준석의 부모를 언급했습니다. 인요한은 이틀 전 26일 충남 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트레이닝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참 깜짝 놀랄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당내에서는 이용호가 선을 넘은 것이라고 하는 등 여러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8살 이준석은 64살인 인요한의 아들뻘이긴 합니다. 그래도 비록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지만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부모를 언급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말입니다. 이준석도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27일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도 제가 좀 따듬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옮기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나이 40 먹은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당 행사에서 준석이라고 지칭한다는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 젊은 사람들이 이걸 패드립이라고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인가? 자, 패드립이라는 말은 표륜적인 말장난, 표륜적 말장난, 그걸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패드립. 그러면서 이준석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 12년 하면서 부모 끌어들여서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다. 혁신의 활동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준석은 40이 아니고 38이죠. 어쨌든 인요한은 이준석에게 같이 가자면서 매달리고 심지어 부산까지 찾아가서 그 수모를 당하는 등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일까요? 솔직히 그건 인요한의 가벼운 입이 원인이라는 것 외엔 달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라도 출신인 인요한은 영남 중진들을 두고 한때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라.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논란이 되자 인요한은 농담이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언론은 인요한이 기자에 직접 한 발언인데도 기사화되면 부인하는 일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험지 출마론으로 김기현 대표와 신경전을 벌이던 지난 15일 그가 기자들에게 했던 호가 호위는 엄청난 파장을 부를 망언급 실언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참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윤심이 내게 있다. 김기현이 아니라 내게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자신의 뒷배를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의 대통령을 당무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발까지 불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인요한의 발언 이튿날인 16일 그런 것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인요한의 설화 외에도 혁신안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혁신위 발표가 정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세밀하고 그리고 치밀하지 않다 이런 얘기겠죠. 혁신이 스스로 가장 내세웠던 2호 혁신안은 지난 3일 발표를 했던 지도부 중진 친윤의 험지 출마, 그리고 친윤은 불출마 요구까지 했죠. 그 요구입니다. 보수 정당의 과거에도 늘 나오던 레프토리,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공관위가 할 일을 훔치는 월권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제안을 할 때부터 시간과 명분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요한은 자신이 공천권까지 장악한 것처럼 강경한 발언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인요한과 혁신위가 3주 넘게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했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요한은 김기현, 주호영 등을 처음부터 주목하는 무례까지 범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두 사람을 언급을 했죠. 그러자 김기현 대표는 보란듯이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또 대통령 측근 중에 한 분, 이 장재원은 지난 11일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4,200명이 탄 산악회 행사를 벌였습니다. 새 과시를 한 겁니다. 인요한이 금지 출마, 불출마 요구는 시간과 명분도 주지 않은 데다가 아직 선거는 5개월이나 남아 결국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퇴출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혁신위가 정치 생명을 건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명분과 시간을 주지 않으니 먹히기 힘든 주장이었다. 정치 생명을 끊는 게 아니죠. 사실 끊는 것이죠.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니 솔직히 그런 험지 출마 요구는 우격다짐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인요한은 지난 13일엔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그런 말로 다른 의원들을 모밀했습니다. 그러다 14일엔 윷놀이에서 빠꾸도, 그래 백도라는 것을 빠꾸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윷놀이에서 빠꾸도는 없다, 이런 말까지 스승치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언론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혁신이 설익은 제안으로 여권의 총선 전략에 김을 빼놨다. 김이 빠질만 하죠. 아직 총선은 넉 달이나 5달이나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총선에 맞춰 당내 중진들이 결단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요한이 섣부르게 불출마 카드를 밀어붙여서 당을 위해 희생하려던 중진의 스타일을 구기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혁신위원들이 아무런 권위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솔직히 혁신위원들은 인요한 위원장부터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경진까지 정치성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수 정당의 혁신위원들로 모신 것입니까? 언론은 혁신위원 구성도 신선함만 강조를 하다 분란을 자초했다고 썼습니다. 인 위원장이 인선한 12명 혁신위원은 성별로는 여성이 7명, 세대별로 20대에서 40대가 8명으로 여성과 청년이 인선 키워드의 골자였습니다. 6명은 대부분 교수 의사들로 당직이 없었습니다. 우선 누가 보더라도 이 혁신위원들이 정치에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언론 표현을 빌리면 인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건 나한테 좀 맡겨보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언론은 조기 해체설이 내부에서 터져나온 것은 김경진 등 정치인 출신 3명과 비정치인 출신 간의 의견이 충돌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내달 초중순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해서 총선 체제로 접어들면
혁신의 동력이 다시 살아날지 의문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배현진이 현역 의원 중에 1위를 차지했고 원외에서는 나경원이 1위를 했습니다. 그게 또 뉴스가 되더군요. 배현진은 송파을, 그리고 나경원은 동작을이죠. 그래서 둘 다 서울에 선거구를 둔 여성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중에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4곳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세간의 평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이니 말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오히려 당무감사 같은 이 선진 민주주의에는 보기 힘든 제도를 왜 두고 있는지 의심합니다. 당에 사무총장이 있는 것도 웃기지만 당무감사라는 것을 하는 것도 민주정당에서는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정체성만 확립된다면 원칙적으로 정당은 상향식 공천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무감사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정당 내 민주주의가 우선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